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전해드리셨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자세한 지수별 움직임과 함께 이슈에 대한 내용들 외신 통해 점검을 해볼 텐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일단 뉴욕 증시는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을 둘러싼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다시금 유럽장과 뉴욕 시장의 악재로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상품 가격 하락이 이를 부추긴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에 이어서 폭스바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이 폭스바겐 스캔들이 자동차주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뉴욕장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1.09%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지수 역시 1.5%, S&P 500지수 역시 1%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장부터 분위기가 좋지 못하게 전개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유럽장에서 폭스바겐 급락과 함께 자동차주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독일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2%에서 3%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영향권에서 장을 시작했고요. 개파락 출발하면서 16,300선에서 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장중 내내의 저점을 유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날 구리 가격, 아연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신흥국, 특히 중국이 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상품 가격에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달았는데요. 아울러서 아시아 개발은행인 ADB가 또 신흥국의 GDP 역시 올해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춰잡았습니다. 0.2%포인트 낮춰잡게 되면서 상품 시장 우려와 맞물리면서 신흥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이날 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09% 내리면서 16,330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고요. 큰 폭의 출렁임 없이 장중 저점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대형주 전업종이 모두 밀렸고요. 이날 구리 가격과 금 가격, 아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자본재 섹터가 큰 폭으로 밀린 것이 지수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이 되겠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1942포인트 선으로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추가적인 또 소식이 있었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적으로 약값의 상한선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기했고요. 이 부분 역시 여전한 약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겹악재로 맞물렸고요. 1.5% 밀리면서 4,756포인트 선의 나스닥 종가로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1% 넘게 밀리면서 유럽장의 영향권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 그리고 자동차주의 하락, 또 상품 가격의 하락까지 이날 악재가 맞물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듣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아시아 개발은행이 올해 신흥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DB's slower growth for Asia, China in 2015 and 2016.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DB는 올해 아시아 신흥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제시했던 6.1%에서 5.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5.8%라는 수치는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내년 성장률 역시 6%로 지난 7월에 제시했던 6.2%보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ADB는 특히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실제로 ADB는 올해 중국 성장률을 6.8%, 내년에는 더 둔화된 6.7%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ADB는 중국 리스크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한 자금 유출도 신흥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DB는 이 정책 당국자들이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원자재 가격 역시 크게 떨어지면서 이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증권사인 크레딧 스위스가 원자재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 광산업체들의 투자 등급도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iners getting hammered as Credit Suisse downgrades secto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블룸버그 상품 지수는 1% 넘게 하락한 87.33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16%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날 증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 원자재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와 같은 이 비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먼저 니켈 가격을 기존 전망보다 13% 급 하향 조정했고요. 금값 역시 지난번 전망보다 4% 낮춘 온스당 1,17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리와 아연 가격 역시 하락 조정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와 함께 광산업체들의 투자 등급도 낮췄습니다. 유럽에서는 앵글로 아메리칸의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글렌코어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고 중국의 수요는 줄어드는 가운데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원자재 가격의 정확한 바닥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원자재 가격과 광산 관련주의 주가 모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7개 종목이 하락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내린 종목부터 확인해 보면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는데요. 복합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해서 IT 종목, 인텔과 애플, IBM 함께 내렸고요. 금융주인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도 하락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세 종목만이 이날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듀퐁과 존슨앤존슨, GE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면요. 이날 복합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2% 넘게 오르면서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CEO의 발병 소식 전해지면서 골드만삭스 그룹도 큰 폭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IT 종목들 이날 대체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인텔과 애플 모두 1% 넘게 밀렸고요. IBM 역시 소폭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섹터들도 일제 하락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반면에 증권사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오르면서 듀퐁은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날 듀퐁은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 섹터에 걸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쪽은 역시 광산업종 부진에 따라서 자본재 섹터였습니다. 2% 가까운 낙폭으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이와 함께 IT 기술주, 산업재 섹터, 금융주까지 일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이 조작 스캔들 여파가 미국 자동차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폭스바겐이 성명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분기에 65억 유로의 준비금을 준비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주가는 추가적인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의 엔진을 공유하는 타 브랜드의 디젤 차량 역시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이 됐고요. 이 같은 우려감이 미국장의 자동차주까지 투자 심리를 억제하는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에서 폭스바겐의 주가는 어제 19% 독일 증시에서 하락했었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14.5% 밀렸고요. 또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가 6%, 프랑스 증시에서 푸조는 8%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장까지 영향권 이어지면서 포드사와 제너럴 모터스가 2% 가까운 하락,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5% 넘게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광산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으로 이어지면서 광산주가 상당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영국계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날 전반적으로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니켈과 금, 아연, 납까지 상품 가격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산주들에 대한 투자 등급도 낮춰 잡았고요. 그 근거로서 실적 전망이 우려된다고 근거를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앵글로 아메리칸의 주가는 4.7%에 가까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내렸던 가운데 특히 금융주였던 골드만삭스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날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가 림프종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oldman Sachs blank vein has highly curable form of lymphoma.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림프종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블랭크페인은 최근 몇 주 동안 몸이 좋지 않아 검사를 받은 결과 림프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림프종은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림프계에 종양이 생겨서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걸린 림프종은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의사들은 내가 완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 블랭크페인 회장은 덧붙였는데요. 또한 그는 치료 요법들을 받으면서 평소처럼 일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는 동안 이 사업상의 여행은 줄여야 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사회와 이미 이야기를 했으며 그들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CNBC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게리콘 골드만삭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블랭크페인 회장이 치료를 받는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98%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폭스바겐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던 폭스바겐이 이 배기가스 조작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역대급 사기라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함께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태가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Volkswagen emissions investigation should widen to entire auto industry, officials sa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현재 독일 당국은 폭스바겐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같은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앞서 폭스바겐 차종 48만 2천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같은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법무부 역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같은 혐의가 발각될 경우에는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대형은행들이 담합해서 리보를 조작한 사건과 같은 자동차 업계판 리보 조작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기가스 눈속임 수법을 쓴 업체는 폭스바겐만이 아닐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현재 다른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주가는 이틀간만 34%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32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CEO 사퇴설과 함께 회사 부도설까지 이 폭스바겐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관련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앞서 마감했던 유럽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 뉴욕 시장의 장 초반 분위기를 형성할 정도로 큰 폭의 낙폭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 그리고 폭스바겐 관련한 자동차주의 하락 영향에 접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주요국 증시의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2.83% 밀리면서 6,000선을 하회한 모습이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이날 3.8% 급락하면서 9,57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르노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3.4% 하락했고요. 4,42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면서 1.8% 밀린 배럴당 45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불거지게 되면서 이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영향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고요. 옥수수 가격 대체로 곡물 가격 대체로 내리면서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인 1%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2% 넘게 밀렸고요. 공포지수는 11% 급등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5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재차 불거지면서 4원 50전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달러 강세 띄면서 96.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거래일보다 내린 2.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자세한 글로벌 이슈 점검해드리겠습니다.